국민들의 정말 큰 관심사이고 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의 반발. 네. 이게 너무 지금 확산세를 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12.12 쿠데타 유사하다든지 국기문란이다, 정치경찰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정 대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관상으로는 경찰과 사실은 정부의 한 부분인 경찰과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찰국 신설안이 시행령이 지금 통과가 됐죠, 국무회에서. 네, 국무회에서 일단 시행령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이건 법을 고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네. 지금 발표, 그쵸, 공포가 된 어떤 상황이라 뭐 당장 그 드라이브를 걸었죠. 뭐 나흘 만에 지금 어쨌든 통과를 시켰고 이게 31일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경감회의, 뭐 팀장회의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14만 경찰 총회의 뭐 이렇게 해서 운동장을 빌려서 뭐 13만 명이 다 나온 건 아니고 물론 한 1,000명, 2,000명 정도 모이게 해서 그것도 큰 거죠. 경찰 간부들이 뭐 1,000명, 2,000명 모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세과시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실 운동권적 발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의 차이는 직위의 고하가 아니라 경찰은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국민들을 그냥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살피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럼요. 이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되는 물론 범죄 수사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 경찰은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을 갖고 있어요. 검사들은 총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권력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공권력의 상징하면 경찰 아닙니까? 이 무기를 공적으로 그러니까 그 권력화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대상은 군하고 경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제를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네. 군 통수권 못지않게 치안과 관련해서 통제하고 관할하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통제를 하고 그 수사를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어떤 그런 총수여야 되고 그러면 이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했다면 지금은 오픈화된 행안위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행안부. 행안부, 참 행안위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겠다라는 경찰부에서 하겠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랄까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사실은 지난번 치안과 민사 본복 논란 때도 그때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국기 문란 그렇죠. 이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가 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제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원칙대로 이 대응을 하겠다. 뭐 치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하는 그런 그 통수권자로서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아쉬운 건 이제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좀 비난성 발언들을 일삼는 거, 그러니까요. 쿠데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질타를 하는 집단은 사실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투트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도 필요해요. 경찰들 14만 명이 전부 다 같은 생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안에서는 일단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경찰대 출신들이 그리고 주로 그 그 안에 일을 또 하고 보면 순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온 경찰 간부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설득도 사실 한쪽에서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원칙을 지키는 어떤 입장도 표명해야 되고 또 비판하는 입장은 비판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독이면서도 이렇게 이 질타를 하면서도 이런 좀 다원화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됐다. 사실 뭐 어떤 집단도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어떤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안 알아보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처음부터 좀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너무 모든 여당 행안부 장관이 통솔해야 되는 책임자인데 통솔해야 되는 책임자가 이미 척을 지는 어떤 상황처럼 네. 계속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집단들이 전부 다 모든 기관들이나 여당이나 소통을 하는 어떤 채널이 없어져 버리면 예. 퇴로가 없잖아요. 테러가 없죠. 예. 더군다나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 후배고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뒤에 물러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그런 언행을 보면은 치안 정감에 대해서도 면접 비슷한 것을 보기도 했고 수사권을 직접 발동할 것처럼 또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걸 아니라고 또 해명도 하고 최근에 이 경찰들의 그런 집단 반발에 관해서도 네. 그걸 또 12.12 사태의 쿠데타로 직접 이렇게 비유를 한다든가 네.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뭔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물론 배후가 있겠죠.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몰아가니까 좀 여당 내에서까지도 거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경찰이 14만 아닙니까? 네네. 경찰과 척을 지는 경우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국정을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검찰권을 뺏었다가 경찰한테 많이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고마움들을 경찰들은 아마 상당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입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또 지금 행안부 장관까지도 서울법대 후배 충안고 후배. 충안고 후배 또 판사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경찰로 볼 때는 검찰과 판사에 대해서 갖는 어떤 열등의식이 사실은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가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죠. 투트랙이어야죠. 투트랙.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소통이라는 게 듣기는 하겠다. 네. 하면서도 원칙은 지키는 어떤 입장을 또 한쪽에서는 또 표명해야 되고. 근데 너무 모든 그런 채널들이 다 강경으로만 치닫는 네. 것은 좀 미숙해 보여요. 저는. 그러나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무슨 인사권이 있느냐는지 판검사 회의는 인정하면서 왜 경찰의 총경회의나 이런 모임 자체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논리적으로는 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슨 법관회의니 검사회의니 법관회의도 있잖아요. 네, 법관들도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그 있어요. 법관회의, 검사회의 이건 사실 사법부의 얘기입니다. 검사들도 사실 준사법부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어떤 속에서 사실상 검찰을 예를 들면 검사동일체로서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모든 게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는 검찰총장의 성향에 따라서 또 옛날에는 또 검찰총장이 워낙에 정권에 너무 이 편중된
되는 그런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사 동일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정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그 견제의 목소리를 검사들이 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평검사 회의니 무슨 뭐 공검장 회의까지 쭉 연결돼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로서 존재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과 경찰이 회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보인다? 이건 좀 다르죠. 경찰은 업무부터가 다르고 또 태생부터가 사실상 이 행안부 장관,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수사만 하는 어떤 그런 이 집단이 아니라 정말 포괄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이 다독이어서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민생 관련 치안 업무가 엄청나게 사실은 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1990년대에 그런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경찰국고 그 당시는 치안본부라는 것은 내무부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인사권도 갖고 뭐 그랬지만 지금의 경우는 인사권의 수사라든가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게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 이런 것에 해치를 우려가 있다는데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뭐 행안부 장관도 관여를 타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래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돼야 돼. 그건 중립성이고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독립하겠다? 그러면 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 지위 바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독립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사부가 되는 거죠. 예. 산부 위에 사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다 인사도 하고 뭐 지휘 통제를 하고 수사까지도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명 수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일반적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 통제는 누군가가 해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경찰이 공룡경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30년 전, 40년 전을 돌이켜서 자꾸 이 내무부 표현을 하면서 하는 건 뭘 연상시키려고 하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가 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당시 내무장관이 막 6인위원회 뭐 이런 6인회의 이런 걸 뒀어요. 그래갖고 당시 부정선거도 획책하고 경찰이 앞장섰거든요. 당시 진짜 경찰이 앞장서서 이 투표하려고 오는 그 야당 성향의 국민들을 투표 못하게 막 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을 독립해야 돼. 뭐 이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이 정권을 연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를 자꾸 연상시켜서 자극하려고 하는 건 완전 프레임전이죠. 그러나 지금 경찰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이 12시 사태와 준하는 그런 게 하나회에 준하는 구태자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경찰 내에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려도 못 막게 일을 확산시키고 있다. 여당에서까지도 이거 광우병 사태 되어가는 것 아니냐. MB 때. 하나는 광우병 사태라는 게 하나는 허위 사실을 믿고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촉발시킨 거 아닙니까? 뇌송송 구멍탁 하면서 사실 아니. 또 하나는 이걸 잘못 다뤄가지고 초반에 MB 정권이 그냥 휘청해갖고 1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광우병 사태가 이제 끝나면서 그걸 주도했던 세력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또 미국 소 이제 다 먹지 않느냐.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주도하는 세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초반부터 흔들어 갖고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뭐 광우병이니 뭐니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걸 더 부추기고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로 만들고 해서 마치 광우병 사태처럼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완전히 이 흔들어 놓기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까 봐 저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황운하 의원 원래 경찰대 출신이고 검경 수사권 이 조정을 가장 앞장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울산경찰청장 하면서 하명 수사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고 이번에 검수완박도 황운하가 그 앞장서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수사권 그냥 붕 띄어버리고 날려버리자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민주당까지도 지금 대통령실 앞에 와서 뭐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렇죠. 경찰이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조국 수석 때 자신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랄까 뭐 딴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칙대로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정책 중에 그 첫 번째로 지금 어쨌든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통제를 안 할까요? 당연히 통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경찰은 대공 수사권부터 시작을 해서 검수완박을 더 심하게 했을 테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다 그 경찰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통제를 하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할 통제는 민주적 통제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는 저건 뭐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뭐 독재 통제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 안에 속내가 있냐면 민주당의 통제. 그거죠. 라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이쪽에 윤석열 정부에 쓴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게 국가 기강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수습이 잘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화물연대 사건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사건,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 윤정부 뭐 간복이랄까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뭐 철저하게 시작이 됐죠. 하투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좀 친문 성향의 일부 경찰 세력이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게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살려야 할 그런 상황에 흔들어대는 거 이걸 용인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앞으로 국정을 끌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경찰들의 어떤 문제가 수습이 되더라도 이미 상처는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떠한 그 경찰도 이런 식으로 반발한 적이 없거든요. 없었죠. 근데 사실 역대 정권의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눈치를 보고 엎드려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게 경찰 간부들 아니었습니까? 어떤 정권에서는. 근데 그때 정권에서는 조용히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 권한을 이렇게 그 경찰국이 통제하게 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근데 이 총경회의가 딱 있고 대기 발령이 난 순간 이미 상처를 받았다. 수습하더라도. 그래서 흔들기에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다라고 지금 자축을 벌이는 어떤 상황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찰국 그렇게 뭐 신설한다 어쩐다 그렇게 안 하고라도 현재 수사 정책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강해가지고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이걸 아까도 장관 얘기가 나왔지만 이상민 장관이 좀 이런 행정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판사자 하다가 나와서 뭐 변호사 하다가 장관으로 들어서 판사라는 게 교수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조직 생활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를 않죠.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판사가 리더십을 갖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뭐 좀 부가해서 하나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총경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류사명 울산 중부경찰서장인데 이번에 대기 발령을 해갖고 울산청 공공관리부 경무기획 정보와 장비과로 대기 네. 발령이 됐는데 이 유사명 총경이 일부 언론에 네네네. 2019년 그 10월에 조국 집회에 참석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호들짝 놀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거죠. 자, 일단. 저도 그 문제를 예, 예. 다루려다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미루고 있었는데 일부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들은 좀 기사화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사실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서초동에서 집회가 있을 때 총경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예. 팩트죠. 그리고 참석을 해서 이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경찰이니까 사진을 찍는데 옆에 있는 여성이 촛불을 들고 조국수 팻말을 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총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 팀 에 있어 소속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밑에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아내가 오잔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물러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아까 그러니까 연상이 된다. 대통령이 물러섰던 게 탄핵 촛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했어요. 그 기사를 올리자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삭제에 들어가고 이 총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진 찍었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사진 찍는데 그 옆에 여성이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어떻게 조국수 팻말을 들 것이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호는 외치지 않았다. 어쨌든 이건 사실이라서 그때 사과도 하고 난리가 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참석을 했다. 오늘 이거를 그 당시 기사는 A 총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삼명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는 글이 커뮤니티에 쭉 올라가면서 유삼명 총경이다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지금 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유튜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에 들어갔어요. 팩트 체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유삼명 총경은 거의 부산 울산 지역에서만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영도 경찰서에 있었대요. 그건 팩트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매주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다시 또 확인해 본 결과 A C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거의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서울 경찰청에 근무 중이라고. 네, 서울 경찰서에 근무하고 당시에도 강남 경찰서에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으로 지금 거의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삼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일단의 어떤 그런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경찰국을 반대하고 주도하는 이 세력이 이 총경과 같은 그런 이 특정 정파에 이 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조국수 집회도 막 참가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경찰이. 예. 아무튼 30일 날 지금 원래는 경감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됐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발언 이후로 경위 또 지구대장 파출소장까지 참석하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 경찰회의를 하자. 그래서 어디 대운동장을 빌려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이런 집단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선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도 걱정이 크기 때문에 30일이 어쨌든 분수령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찰들이 자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국민들의 불안함을 경찰들이 직시를 해야 된다. 그 발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권적 발상이다. 어떻게 당일 동시에 1,000명, 2,000명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함께 모인다. 운동장 같은 데서 모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예를 들자면 뭐 따로따로 총경, 따로 무슨 경관, 며칠 후에 경감 이것까지는 사실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이 이탈의 숫자가 몇십 명에 불과하니까 뭐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몇천 명을 모으게 하겠다, 세를 과시하겠다, 이건 정말 뭐 이제 곧 파업이라도 하게 그다음 뭐죠? 파업하는 건가요? 경찰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